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 발표 후 벌어진 채권시장의 신용경색을 두고 강원도가 책임을 증권사 쪽으로 돌렸습니다. 사태는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레고랜드 사태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중도개발공사 강원도와 잇따라 만남을 가졌는데 강원도의 고의 부도 가능성 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낙산해변 땅꺼짐 사고가 부실 시공 때문인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위험 지역을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역당국이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했는데 초기 백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채권 시장의 신용 경색을 두고 강원도가 책임을 증권사 쪽으로 돌렸습니다. 지난달 보증 채무 조기 상환을 약속했을 당시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네, 사태가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까지 번지자 방어적 태도를 버리고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먼저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중도개발공사의 보증 채무 2,050억 원의 조기 상환을 약속한 강원도. 그러면서 신용경색의 책임이 채권자인 증권사에 있냐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저희도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피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최근 진행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아무런 소통도 없이 채권 발행사를 부도 처리한 증권사에 있다고 못 박은 겁니다. 이번 사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레고랜드발 또는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라 이거는 BNK 투자증권발 위기라고 정정되어야 한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동시에 기업회생은 채무 상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냥 그대로 놔뒀을 때 파산으로 갔을 때 너무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개발공사를 살리고자 저희가 신청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중도개발공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채무 상환을 위한 토지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고 채권 만기 연장 역시 증권사 쪽과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기업회생 자체가 불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제부터 들어오는 돈은 전액 금융 채무 상환에만 쓰면 되기 때문에 저희 내년 11월 금융약정 만기까지 운영함에는 하등 지장이 없었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이 강원도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원도가 회생 절차를 발표하며 빚을 갚지 않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겁니다. 그 발표 문구에 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그 문구만 봐서는 갚을 생각이 없네 이런 얘기를.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며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번 신용경색 사태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전소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 진상조사단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중도개발공사 강원도와 각각 면담을 갖고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고의부도 의혹입니다. 민주당이 강원도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회생 절차를 통해 일부러 중도개발공사를 부도낸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추경을 통해서 다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12월 아까 그때까지 갚을 수 있는 거 있었으면 고의부도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강원도는 회생 신청 발표가 부도로 이어지는 걸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회생 신청 발표 전 BNK 투자증권에 관련 계획을 미리 전달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사실 이게 부도라는 사태로까지 연결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을 밝히지도 않았고 전화로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 뜻을 알았다, 이해하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내 권리를 행사할 겁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게 협의입니까? 이어 강원도는 채무를 인정하고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BNK 투자증권이 일방적인 부도 처리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회생 절차 신청이 채무 변제 기일을 늦추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급 기일에 변제 기일에 안 갖고 100년대 갖겠습니다. 저는 1000년대 갖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채무를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호도한 겁니다. 저희 의도가 처음부터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채무를 갚지 않던 지연을 갖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강원도는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회생 신청 발표 이전 사전 검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양 낙산해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 사고는 결국 무리한 건설 공사와 부실한 관리가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네, 행정당국은 공사 현장에 대해서 안전 확보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위험 지역을 설정하고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양양 낙산해변에서 발생한 땅꺼짐에 의한 건물 붕괴 사고는 결국 바로 옆 대형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한 시공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2달간의 현장 조사와 논의 과정을 거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 조사 결과 발표로 양양군 땅꺼짐 붕괴 사고의 원인을 이해하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현장 일대가 모래지반이어서 토사가 유실되기 쉽고 지하수 유동량이 많아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지하수와 토사가 빠져나가면서 빈 공간이 생겼고 땅꺼짐으로 건물이 무너졌다고 분석했습니다. 3달 전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던 공사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무너졌던 편의점 건물은 모두 철거가 됐는데요. 지금은 물막이 작업 등 안전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연약 지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는 등 지하 안전 관리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반 침하 가능 지역을 설정하고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해안가 주변이나 하천가 주변에도 지하 공간 통합 지도는 물론 만들어져야 되고 그에 덧붙여서 침하,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조사하는 싱크홀 재해 지도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양군은 사고 현장뿐 아니라 낙산해변 일대에 대한 지하 안정성 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박람회 때 지하안전협회를 가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느 부분까지 조사해야 할지 내년 연초부터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양양군의회도 16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고에 대한 양양군의 후속 조치 등을 물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7차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보고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감염내과 김영근 감염관리실장과 함께 코로나19 개량 백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개량 백신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량 백신은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가 변이가 일어나니까 변이에 대해서 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개량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량 백신의 효과는 기존 백신에 비해서 현재 변이가 있는 그런 BA.1 또는 BA.4, 5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 백신에 비해서 한 1.7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개량 백신은 이제 제약회사에서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BA.1에 대한 개량 백신을 하나 만들었고 파이자 백신 중에는 BA.1에 대한 거 하나, 그다음에 BA.4, 5에 대한 대응하는 거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효과는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60대 이상은 벌써 5차 백신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3차, 4차 이상의 접종을 계속해도 무리는 없는 걸까요? 지금 이제 60대 이상, 특히 이제 50대 이상은 이제 3차, 4차까지 맞으셨는데 3, 4차 맞는 동안 크게 문제가 없고 큰 부작용이 없으셨다면은 5차 맞는 것도 큰 부작용은 없을 거고요. 현재 뭐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임상 연구만 진행이 됐지만 임상 연구에서는 기존에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존 백신보다는 그 부작용이 약간 줄어든 걸로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언제부터 개량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가 궁금한데요. 대상 연령대는 지금 확대를 해서 18세 이상이면 다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이제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는 동절기 추가 접종이라고 명명을 했고 동절기 추가 접종은 이전의 기본 접종, 기존 백신으로 2차 이상 맞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동절기 추가 접종을 하고요. 추가 접종은 이전 개량 백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모더나에 관련된 이가 백신, BA.1에 대한 백신은 지금 예약은 받고 있는 것 같고 10월 11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 18세 이상은 27일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BA.1에 기반한 화이자 백신이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이미 예약을 시작을 했고 마찬가지로 11월 7일부터 이제 접종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BA4랑 5에 기반한 화이자 개량 백신은 10월 27일부터 예약을 받고 있고 14일부터 이제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코로나19 예방과 또 관리를 위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백신 접종이 꺼려져서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백신을 맞는다고 100%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백신을 안 맞은 것들에 비해서 백신을 맞으신 분이 이제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화되는 비율이 확 줄어들고 났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신 분들 중에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에 비해서 질병의 경과가 되게 가벼워지고 특히 사망률, 병원에 입원하는 율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뭐 부작용이 많다고 걱정들을 하시지만은 그 보도되는 것들에 비해서 전체 맞는 숫자들에 비해서 부작용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나중에 혹시 이제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지금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중증화되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사망하게 되거나 하는 효과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감염내과 김영근 감염관리실장이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 치러지는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는 강원도 선관위가 처음으로 위탁관리하는 선거로 금품 선거 예방과 단속도 병행 실시합니다. 입후보 설명회는 오는 16일 춘천시를 시작으로 17일 원주, 23일 강릉 등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당뇨병 환자 중 40대 이상인 중장년층이 95.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병의 생애 주기별 건강보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진료 인원 중 남성의 경우 중년기가 55%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노년기가 55.2%, 중년기가 40.9%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김지원 교수는 노화에 따라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고 고혈당이 나타나면서 결국 당뇨병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보조 인력으로 대학생 행정 인턴을 모집합니다. 채용 인원은 6명이며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접수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직접 시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